너 같은 애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 새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한겨울 밤 공기를 가르며 13살 아영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아빠 없으니까 이제 진짜 남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데? 책가방이 창밖으로 날아가고 공책들이 골목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영이는 갈 곳 없는 거리에서 윤칼국수라는 낡은 간판 아래 서 있었죠. 애야, 이런 추운데 거기 왜 서 있니?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삶. 하지만 몇 년 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압박과 새엄마의 재등장으로 모든 것이 다시 위태로워집니다. 과연 아영이는 자신이 찾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그릇의 국수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따뜻함의 연쇄 반응이 되는지를 그린 감동의 대서사시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뒤편 오래된 주공 아파트와 전통시장이 맞닿은 골목길입니다. 낡은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고 어둑한 가로등 사이로 여기저기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그 중에서도 유독 진한 멸치 우린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윤칼국수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함께 말입니다. 아영이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본능적으로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13살 소녀의 배는 늘 비어 있었고 마음은 더욱 허기져 있었거든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얇은 점퍼 사이로 파고들어 몸을 떨게 만들었지만 아영이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아빠가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에게는 7살 된 아들 민수가 있었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새엄마도 나름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아빠마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엄마에게 아영이는 이제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귀찮기만 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반면 민수는 여전히 소중한 친아들이었습니다. 아영이가 보기에도 그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엄마는 민수를 위해 직접 계란 후라이를 해주며 우리 민수 많이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영이에게는 김치와 찬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죠. 내가 뭘 해줬다고 따뜻한 밥까지 먹어? 새엄마의 말에 아영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사달라고 하면 새엄마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민수 학원비도 모자라는데. 하지만 민수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사주었죠. 아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집안일도 모두 아영이의 몫이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민수는 숙제조차 새엄마가 옆에서 도와줬지만 아영이는 모든 일을 마치고 밤늦게 혼자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만이 자신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연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졌거든요. 써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바로 어제 밤이었습니다. 아영이가 수학 숙제를 하고 있는데
새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기세도 모자라는데 밤늦게까지 뭘 하는 거야. 민수 잠 깬다고. 거실에서는 민수가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새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같은 애 언제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 내 아빠 없으니까 이제 진짜 남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왜 이렇게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러면서 아영이의 공책과 연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민수는 내 친아들이지만 넌 그냥 남이야.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여. 새엄마는 아영이의 책가방을 창밖으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내일부터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 없어. 공책들이 바람에 날려 골목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아영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하나하나 주워 모았지만 며칠 동안 정성껏 써내려간 숙제들은 이미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던 민수가 웃고 있었죠.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아영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겨울 밤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고 얇은 점퍼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장갑도 없는 맨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도 아영이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칼국수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눈에 띄었던 곳이었거든요. 따뜻한 불빛과 구수한 냄새가 마치 아영이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마음이 얼어붙은 날에는 더욱 그랬죠. 가게 안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국자로 국물을 적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하얀 면발이 춤추듯 끓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아영이는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린 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그때 칼국수집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애야, 이런 추운데 거기 왜 서 있니? 사장인 윤정분 할머니의 따뜻하고 포근한 목소리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가득했죠. 정분 할머니는 아영이의 상황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없이 아영이의 얼어붙은 손을 보고는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가게 안은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먹어. 여긴 괜찮단다. 정분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을 아영이 앞에 놓았습니다. 진한 멸치 국물에 쫄깃한 면발, 그리고 바지락의 시원한 맛까지. 첫 숟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아영이의 눈에서 뚝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뜨겁다. 나는 살아있구나.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영이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칼국수집 구석, 정분 할머니가 깔아준 얇은 요위에서 말이죠. 새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민수의 비웃음도 없는 곳에서 아영이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도 몸을 뒤척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 평소라면 새엄마의 고함 소리에 깨어 부엌으로 달려갔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라디오 음악 소리에 아영이는 눈을 떴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이미 일어나서 반죽을 치대고 있었죠. 반죽을 주물러가며 콧노래를 부르는 할머니의 모습이 아영이에게는 신기했습니다. 일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였으니까요. 일어났구나. 잠은 좀 잤니? 정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문득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분 할머니는 반죽치대는 손을 멈추고 아영이를 바라봤습니다. 힘들면 말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여기 있고 싶으면 있어도 좋아. 그러면서 따뜻한 물수건 하나와 털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써라. 손이 너무 상했구나. 아영이의 손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세제에 짓물러서 빨갛게 부어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죠. 정분 할머니가 준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닦는 순간 아영이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는 민수만 챙겨주고 아영이는 늘 뒷전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아영이를 한 사람의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었거든요. 할머니, 면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면은 거짓말을 안 해. 정성 들인 만큼만 늘어나거든. 그때부터 아영이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을 맞추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너무 질면 면이 뚝뚝 끊어지고 너무 되면 늘어나지 않아. 딱 알맞게 해야 해. 정분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아영이는 조심스럽게 반죽을 치댔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반죽이 덕지덕지 달라붙었습니다. 힘 조절도 잘 안 됐죠. 하지만 정분 할머니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나도 처음엔 반죽 범벅이 됐었단다. 그 말에 아영이는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집에서는 뭔가 잘못하면 바로 혼났는데 여기서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해주니 마음이 편했거든요. 반죽이 어느 정도 모양을 잡자 이번에는 숙성 과정을 배웠습니다. 면도 사람처럼 쉬어야 해. 급하게 하면 질겨지거든. 젖은 보자기로 덮어둔 반죽을 보며 정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다림이 맛을 만드는 거야. 그 시간 동안 아영이는 정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게를 연 지가 벌써 15년이 됐구나. 처음엔 남편하고 둘이 시작했는데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는 혼자 버텨왔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 시간이 되자 아영이도 도울 일을 찾았습니다. 그릇 정리하기, 물 따르기, 반찬 채우기 같은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아영이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집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여기서는 도움을 주는 일이었거든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모, 국물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 아영이는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국물을 더 떠다 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야? 단골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귀한 손님이야. 그 말에 아영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귀한 손님이라니. 집에서는 늘 짐덩어리 취급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귀한 존재라고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정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아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엄마가 책가방을 던져버린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래도 공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침에 학교 가고 오후에 여기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아영이의 말에 정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약속 하나만 해줘. 학교는 끝까지 다니기. 공부는 내가 살아갈 힘이 될 거야. 아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수와 차별받지 않고 새엄마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이죠. 그날 저녁 정분 할머니는 아영이에게 작은 공책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 공책이 찢어졌다며? 이걸 써. 그리고 면 만드는 방법도 여기에 적어둬. 나중에 요긴하게 쓸 날이 올 거야. 아영이는 새 공책을 받아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면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밤늦게 셔터를 내리며 정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바쁠 거야. 각오됐지? 아영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열심히 배울게요. 그렇게 아영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별과 냉대 속에서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영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죠. 어느새 18살이 된 아영이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났거든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영이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죠. 정분 할머니와 함께 반죽을 치대고 국물을 끓이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 소금 간을 조절하는 일이 이제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영아, 오늘 반죽 상태가 정말 좋네. 정분 할머니가 아영이가 만든 반죽을 만져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영이의 손끝에는 완전한 감각이 생겨 있었거든요. 반죽의 질감만 만져봐도 면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면 써는 솜씨도 마스터 수준이었습니다. 칼의 무게를 느끼며 일정한 두께로 자르는 일,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정확히 맞추는 기술까지.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되었구나. 정분 할머니의 칭찬에 아영이는 뿌듯해했습니다. 고3이 되어서도 아영이는 꾸준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칼국수집으로 와서 정분 할머니를 도왔죠. 이제는 정분 할머니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물 온도 확인, 면 삶는 시간 조절, 고명 올리기까지 모든 걸 혼자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영아, 김치 좀 더 줘. 단골 손님들도 이제 아영이를 완전히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이모, 오늘도 바지락이 싱싱하네요. 철물점 사장이 말하면 아영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새벽에 직접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왔어요. 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아영이에게는 이미 명확한 길이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영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영아, 내 성적이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정말 요리 쪽으로 갈 거니? 네, 선생님. 저는 이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아영이의 답변은 확고했습니다. 칼국수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음식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은 아영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길에서 최고가 되어라. 내가 하는 일이라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곳저곳을 촬영하고 측량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뭔가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소문이 상인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이는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정분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해. 우리가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야. 그날 저녁 아영이는 지난 몇 년간 정리해온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면 만드는 방법부터 국물 끓이는 비법까지 정분 할머니에게 배운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밀가루 1kg에 물 400ml, 소금 10g, 반죽 후 30분 숙성, 세세한 부분까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소중한 자료였죠. 이제는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바지락 우린 국물에 표고버섯을 조금 넣으면 더 깊은 맛이 난다. 면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넣으면 더 쫄깃해진다 같은 것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시장 상인회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분 이모, 큰일 났어요. 대기업에서 이 일대를 전부 매입해서 대형 복합 쇼핑몰을 지을 계획이래요. 정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인회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존 상인들은 다 내보낼 것 같아요. 임대료도 몇 배로 오를 거고. 그 소식을 듣고 아영이는 불안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나와 다르다.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셔터를 내리며 아영이는 정분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말로 여기서 쫓겨나게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분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이제 저도 기술을 완전히 배웠잖아요. 어디든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영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건 어디서든 통할 거예요. 정분 할머니는 아영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다 컸구나.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초여름이 되자 시장에 본격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커다란 간판이 하나 올라온 거였습니다. 카렌만 프랜차이즈 그랜드 오픈이라는 화려한 글씨와 함께 풍선 아치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1,000원 할인 쿠폰을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골목 어귀에 서서 맛있는 칼국수 드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담담히 국물을 저었습니다. 우린 우리 속도로 가면 돼. 하지만 아영이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간 쌓은 경험으로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가게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배달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주문까지 가능했죠. 무엇보다 표준화된 메뉴와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3분 내 제조, 균일한 맛 보장이라는 슬로건까지 내걸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영향은 바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였죠. 평소라면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붐볐는데 이제는 테이블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뜸해졌습니다. 이모 미안해. 우리 와이프가 에어컨 있는 데서 먹자고 해서. 철물점 사장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더운데 시원한 곳에서 드셔야죠. 하지만 아영이는 단순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고3이 된 지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거든요. 매출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생계와 직결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 위생과에서 갑자기 점검을 나온 거였습니다. 익명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하러 왔습니다. 냉장고 온도부터 조리도구 위생 상태까지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영이는 그들의 점검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몇 년간 이 일을 도우면서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조리장 한쪽 구석에 놓인 고무장갑 하나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아영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분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신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점검이 나왔고 그 다음 주에도 나왔습니다. 매번 사소한 트집을 잡으며 시정조치 경고를 붙여갔죠. 아영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문제없이 운영해온 가게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연달아 생긴다는 게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고3인 아영이는 이제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가 들어온 시기와 익명 신고가 시작된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신고 내용이 모두 사소한 것들이라는 점까지 분명히 뭔가 의도적인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밤늦게 셔터를 내리고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 상황이 단순한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아영이의 말에 정분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뭔가 알아봐도 될까요? 아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18살 성인이 다 된 나이였습니다. 단순히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다음 날 오후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렌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김 부장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아영이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정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간판만 저희 것으로 바꿔주시면 기존 단골 손님들 다 가져가 드릴게요. 메뉴도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인테리어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아영이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계획적으로 압박을 가해온 거라는 것을요. 조건도 좋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 한 잔 드실래요? 그리고 찬물 한 잔을 김 부장 앞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우린 간판을 팔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국물을 팔거든요.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경쟁 시대에 혼자 버티기는 어려우실 텐데요. 생각해 보세요. 익명 신고도 계속 들어올 텐데. 그 말에 아영이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역시 신고도 이들의 소행이었던 거죠. 정분 할머니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고마운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할 수 없죠. 하지만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날 밤 가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섰습니다. 아영이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내려가고 나타난 얼굴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새엄마였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아영아,
잘 지내냐? 새엄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법적 보호자 서류 아직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영이는 이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된 지금 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엄마는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만났던 프랜차이즈 본사의 김 부장과 함께 왔죠. 둘이 나란히 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아영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익명신고도 위생점검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새엄마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빠 명의로 남은 보증금 정리해야 하니까 너 데려간다. 그리고 여기 가게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에 불법 소지가 있어. 아영이는 이제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제 고3이에요. 곧 성인이 될 나이고 여기서 정당하게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야. 보호자 동의 없이는 일할 수 없어. 김 부장이 그 뒤에서 씩 웃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미성년자 고용 문제, 전대 규정 위반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죠. 둘의 짜고 친 듯한 모습에 아영이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새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분 할머니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뭘 원하시는 겁니까? 새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아영이 데려가고 여기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아니면 법적 처리. 김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프랜차이즈로 전환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그때 건물주까지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던 건물주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정분 씨,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2배로 올려야겠어요. 손에는 임대료 인상 통보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고3이 된 지금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생겼거든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새엄마와 건물주를 매수해서 체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수첩을 넘기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말이죠. 오후에는 구청에서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일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신고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영이의 질문에 담당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미성년자 불법 고용이라는 건데 저는 정당한 직업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요. 아영이는 몇 년간 쌓은 지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 빈도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의적 신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날 밤 새엄마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영아, 현실을 받아들여라. 넌 아직 미성년자야. 내 보호하에 있어. 하지만 아영이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나요? 아영이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민수 얘기를? 제가 나간 후에 집안일은 누가 하고 있나요? 민수가 하고 있나요? 새엄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제 성인이 될 나이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당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아영이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거예요.
새엄마는 화를 냈지만 아영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정분 할머니 곁에서 자란 경험이 아영이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였죠.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아영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쳐놓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면 만드는 비법, 국물 끓이는 방법,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걸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라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아영이의 말에 정분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영아, 아직 어려서.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고3이에요. 곧 성인이 될 나이고 그동안 여기서 배운 게 정말 많거든요. 아영이는 그동안 정리해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면 만드는 기술부터 손님 응대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지킬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분 할머니는 아영이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영이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몇 년간 함께 일하며 성장한 믿을 만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새벽까지 정분 할머니와 아영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져야 하나요? 아영이의 물음에 정분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운 기술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다음 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거죠. 정분 이모,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 없나요? 이 동네에서 이모 빠지면 안 되죠.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영업정지 명령서가 정식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영이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 고3이 된 아영이에게는 이제 미래를 설계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셔터가 내려진 가게 안에서 정분 할머니는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봉투를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아영이를 불렀습니다. 아영아, 이리 와봐. 아영이가 다가가자 정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얘기를 해준 적이 있나? 아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엄마 앞에서는 아빠 얘기를 꺼낼 수 없었거든요. 정분 할머니는 봉투를 열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 어릴 때 여기 자주 왔었어. 내 엄마가 아팠을 때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 좀 먹인다며 밤마다 면을 사갔지. 그때 내가 면발을 손으로 잡고 웃었어. 아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였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거든요. 정분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빚을 졌다. 그 웃음에. 그래서 이걸 준비해 둔 거야.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상표 등록 출원서 초안이었습니다. 상호 국수 한 그릇 동기. 출원인 유아영, 미성년 법정 대리인 윤정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간단한 매뉴얼과 손글씨로 쓴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아영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고3이 된 지금 상표 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분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위기는 언젠가 온다고 생각했어.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지. 서류 더미 속에는 저자본 기술 전수형 창업 모델이라는 제목의 계획서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기술을 나누는 방식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죠. 아영이는 그 내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몇 년간 배운 것들이 이런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자본이 모자라면 기술이 자본이 되는 거야. 내 노트, 이미 자본이야. 정분 할머니의 말에 아영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단순히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술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사람이군요. 아영이의 말에 정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도망치지 말자. 고3이 된 아영이에게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새엄마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영이는 인터넷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동네 법무사 사무실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음 날 둘은 동네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 정분 씨. 그동안 준비한 서류들 가져오셨군요. 박 변호사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상표 등록 신청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분이 법적 보호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상황이 복잡하네요. 친부 사망 후 정식 입양 절차도 없었고 친권자 지정 기록도 없어요. 더군다나 아영이 씨가 이제 고3이니까 곧 성인이 될 나이고요. 그 말을 듣고 아영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새엄마의 협박이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박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일단 상표 등록부터 진행하고 사업자 등록 준비도 해두세요. 성인이 되시면 모든 게 수월해질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아영이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분 할머니가 아영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젓해져서 든든하다. 며칠 후 시장 상인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분 할머니와 아영이도 참석했죠. 요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전통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회장의 말에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분 임원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회장이 정분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기술 공유 방식의 협동 가맹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영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3답게 당당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죠. 저희가 개발한 표준 매뉴얼입니다. 면 만드는 기술부터 국물 비법까지 모두 공개할 계획이에요. 대신 교육을 통해 기술을 전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상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 가맹비를 내야 하나요? 아영이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교육비만 받고 나머지는 각자 운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성과 품질을 함께 지키는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상인들이 관심을 표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생각이 참 깊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아영이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진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엄마가 프랜차이즈 김 부장과 함께 가게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아영아, 마지막 기회야. 순순히 따라와. 새엄마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돼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아영이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된 지금 자신만의 무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가지 않겠어요. 아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고 여기서 제가 배운 기술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곧 성인이 될 나이라 더 이상 누구의 보호도 받지 않아도 돼요.
새엄마가 화를 냈지만 아영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이 아영이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날 밤 정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이 진짜 승부처야. 준비됐지? 아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가 옳다면 길이 열릴 거예요. 구청 민원실 운명을 가를 마지막 대결의 장소였습니다. 새엄마와 프랜차이즈 김 부장이 한쪽에 앉아 있었고 아영이는 노트와 봉투 그리고 시장 상인연합회 대표의 탄원서를 들고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아영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이제 고3이 된 아영이는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무허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성년자 불법 고용에 해당하고 즉시 보호 조치가 필요해요. 김 부장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불법적인 경쟁 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네요. 친부 사망 후 정식 입양 절차도 없고 친권자 지정 기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고3이라 곧 성인이 될 나이고요.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재혼했을 때부터 사실상 보호자였잖아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보호자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3 학생의 정당한 직업 체험 활동을 제한할 근거는 더욱 없고요. 이제 아영이가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고3답게 또렷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기술을 배우고 나아가 그 기술을 발전시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아영이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간 정리한 칼국수 제작 매뉴얼입니다. 면 반죽부터 국물 끓이는 법, 손님 응대까지 모든 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구청 직원들이 감심 깊게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는 저자본 기술 전수형 창업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아영이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로컬 협동 가맹 방식이에요. 표준 매뉴얼은 공개하되 핵심 기술은 교육장에서 직접 전수하고 현장 실습을 필수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 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아마추어적인 접근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와 상생 모델로 가는 게 하지만 아영이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 가맹은 자본이 부족한 분들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대기업 자본이 아닌 기술과 정성으로 경쟁하는 모델이죠. 이미 시장 상인연합회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구청 위생과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익명 신고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팀장에게 집중됐습니다. 조사 결과 허위 신고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동일 번호에서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와 악의적 제보로 판단됩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경쟁업체와의 연관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김 부장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에 관여한 적이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나요? 청년이 녹음 파일과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기존 가게 레시피 사진 찍어오라고 시킨 건 저분들이에요. 대화 녹음도 있습니다. 김 부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새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네요. 영업 방해와 허위 신고,
그리고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정분 할머니가 조용히 아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면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지. 사람도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아영이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보호권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기술전 수영 창업 모델은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사례로 판단되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신고건은 별도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까지 나온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었죠. 새엄마도 어정쩡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물주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임대료 인상권은 철회하겠어요. 동네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영이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죠. 민원실을 나서며 새엄마가 아영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영아.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아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고3이 된 지금은 용서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구청을 나서며 정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준비됐지? 아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가 만든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공유 상생 가맹 모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시장 건너편 빈 점포에 작은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옹기 1호점 기술 전수영 창업이라고 쓰여진 깔끔한 글씨였죠. 첫 번째 점주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50대 가장 박 씨였습니다. 사업 경험은 없었지만 성실함과 배우려는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개업 준비 과정은 기존 프랜차이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약서 대신 서약서부터 썼거든요. 정성의 표준을 어기지 않습니다. 국물은 성실, 면은 인내, 손님은 가족. 이제 성인이 다 된 아영이가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박 씨는 그 서약서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서약서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시나요? 아영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18살이 된 아영이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몇 년간 정분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아영이를 성숙한 청년으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 답을 듣고 아영이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기술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주일간의 집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분 할머니의 가게에서 오전에는 이론을, 오후에는 실습을 했습니다. 반죽은 오늘 기온 기준 수분 53%, 염도 1.2%입니다. 아영이가 교육용 앞치마를 두르고 전문가답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아영이는 완벽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끊지 말고 늘려보세요.
우리가 있는 건 면발만이 아니에요. 아영이의 말에 박 씨가 조심스럽게 면을 느려봤습니다. 처음에는 뚝뚝 끊어지던 면발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죠. 오, 정말 늘어나네요. 박 씨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국물 끓이는 법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멸치는 이렇게 내장을 빼고 다시마는 우린 후 정확한 시간에 건져내야 해요. 그래야 비린내가 안 나죠. 정분 할머니가 옆에서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영이가 이렇게 훌륭한 기술자로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개업 첫날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가마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이웃 가게들에서 떡과 화환을 들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박 씨, 대박 나세요. 우리 동네에 맛있는 국수집이 하나 더 생겨서 좋네요. 첫 손님은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거죠? 한 그릇씩 주세요.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면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아영이가 옆에서 차분하게 도와주었죠. 천천히 하세요. 급하면 면이 덜 익어요. 첫 그릇이 나갔습니다. 인부들이 한 숟갈 떠먹더니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와, 맛있네요. 진짜 집에서 끓인 맛 같아요. 박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몇 달간의 교육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정분 할머니는 가게 한켠 의자에 앉아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좋다. 정말 좋아.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래된 햇살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걸 보는 기쁨이었죠. 저녁이 되자 줄이 길게 섰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습니다. 여기 국수가 정말 맛있다더라. 가격도 착하고 양도 많이 줘. 박 씨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 맨 뒤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새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중학생이 된 민수도 서 있었죠. 멀찍이 서서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영아. 새엄마의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민수도 예전과는 달리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하지만 이제 성인이 다 된 아영이에게는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따뜻한 칼국수 2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여긴 누구든 따뜻하게 먹고 가는 곳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새엄마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내가 너무 몰랐어. 민수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요.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며칠 후 상표 등록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시장 상인연합회는 이 모델을 시장 상생 가맹으로 공식 채택했고 구청에서는 교육장 임대료를 절반으로 깎아주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대신 기술 공유로 확산하는 따뜻한 국수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며 정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신문에까지 나다니. 우리 아영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아영이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기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밤 셔터를 내리며 아영이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지금도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기술은 돈보다 오래 간다. 온기는 기술보다 오래 간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눔은 온기보다 오래 간다. 정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에 낼까? 아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맞은편 옛 다방 자리요.
퇴근길에 뜨끈한 한 그릇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가 근처에도 하나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바람이 시원해졌고 국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면발은 끊어지지 않았고 온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허기보다 먼저 마음을 데우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온기는 이제 아영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13살 소녀였던 아영이는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성숙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윤칼국수 앞에 서 있던 그 추운 겨울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의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너무나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정분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면 만드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희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끝에도 분명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요리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국수 한 그릇의 온기 가맹점에서는 누군가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갈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아영이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